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시고요. 어, 지금 참가자들은 음소거가 되어 있고요. 예, 비디오도 끔 상태로 놓았습니다. 예,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 목요일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EL 사이트에 그 출석 부분이 그 온라인 출석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출석을 채팅으로 받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으로 학번하고 이름을 써서 보내주세요. 예, 그것으로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학번하고 이름 써서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그걸 가지고 수업 끝난 다음에 출석 체크를 해 두겠습니다. 출석 체크 보내주세요. 지금 21명이 보내주셨는데 예, 다른 사람들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강의 계획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지금 EL 사이트에 접속해도 볼 수 있고요.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PDF 파일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진도 부분이 보이시지요? 이렇게 화요일 수업은 아마 비대면으로 그리고 목요일 수업은 대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목요일 부분은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요. 화요일 부분은 최형준 교수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이 과목은 팀 티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목요일하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진도를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즉 오늘이지요. 예, 1장 4절, 5절 이렇게 두 절 진도를 나갑니다. 강의 계획서를 잠깐 살펴본 다음에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재는 미분적분학 그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경문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9판입니다. 9판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8판, 7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내용이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책이 있다면 뭐 따로 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있는 책을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판하고 이렇게 예제 번호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맞춰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구판은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은 상대평가로 주어지고요. 그 평가하는 항목은 여기 보듯이 퀴즈가 20%, 중간 시험이 30%, 기말 시험이 40%, 그리고 출석이 1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100%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학기 말에 여러분들 받은 점수를 다 합산해서 그 점수를 상대평가해서 학점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교재의 1장 4절 지수함수라는 부분하고 1장 5절 역함수와 로그라는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 파일은 EL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블로그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예, EL 사이트에 제가 파일 올려놓은 것을 조회수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한 20명 정도 벌써 조회를 한 것 같아요. 혹시 거기 다운받았다면 그 파일에는 이렇게 블로그 주소는 없어요. 예, 이 블로그 주소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요것만 다릅니다. 블로그 주소가 있고 없고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놨으니까 블로그 주소가 필요하시면 다시 그 다운받으시면 거기에는 블로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1장 4절은 지수함수라는 겁니다. 이 지수함수를 정의하고 지수함수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수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E라는 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E라는 수는 수학자, 옛날 수학자 중에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그 수학자의 이름, 그 이니셜을 따서 E라고 표현한 수인데 소문자로 썼습니다. 이렇게 소문자로 그 사람 이니셜을 따서 소문자로 써줄 때에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E라는 수를 오일러의 수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오일러 넘버라고 하는 갯머로 표시하는 수가 또 따로 있지요. 예, 그 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갯머라는 수도 오일러의 수인데 갯머는 0.57721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고요. E라는 수는 2.7182818284559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입니다. 예, 서로 다른 수인데 둘 다 오일러의 수라고 부르긴 합니다. 이 E라는 수를 정의할 텐데 이 E라는 수는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를 해요. 어떤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 수열은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라는 수열입니다. 이 수열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E라는 수로 정의를 해준 겁니다. 학기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급수 부분을 배울 텐데 그 급수 부분을 배우고 나면 E라는 이 값을 근사값으로 2.71828 이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테일러 급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배우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E라는 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얘기가 된 건데 우리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런 수열의 극한을 E라고 정의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n을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대까지 바꿔봅니다. 예, 그러면 수열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첫 번째 항은 n이 1일 때죠. n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분의 1의 1승, 즉 2의 1승이니까 첫 번째 항이 2가 되는 수열이죠. 그럼 두 번째 항은 n에다 2를 대입해요. 1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3이니까 제곱을 하면 4분의 9가 되죠. 세 번째 항은 n에 3을 대입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n에 3을 대입하면 1 플러스 3분의 1, 3분의 4가 됩니다. 그걸 3승했으니까 27분의 64가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항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만 살펴봐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보다는 두 번째 항 2보다 4분의 9가 크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항보다는 세 번째 항 27분의 64가 더 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수열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증가수열이 됩니다. 증가수열, 즉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하고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의 n 플러스 1승하고 비교하면
뒤의 항이 더 크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n을 1, 2, 3, 4, 5 이렇게 아무리 바꿔가도 어떤 n에 대해서든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은 3보다 작아요. 이건 이항전개하는 방법으로 전개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로 6에다라는 뜻이죠. 3을 넘어갈 수 없는데 계속 증가해 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항들을 이렇게 표시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점점 증가하니까 X축 표시한 이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3을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계속 증가해 가는데 어떤 수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 수 전에 이 수열이 수렴해 가는 어떤 값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수의 이름을 2라고 주자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정의한 수가 2.7, 1828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2라는 수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지수함수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A라는 수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0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도 이런 모양의 값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함수로는 취급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은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루고 있는데 A가 0보다 작아지면 그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값을 계산했을 때 하나의 함수로서 그런 성질을 만족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건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되지만 함수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함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라는 수는 0보다 큰 수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중에 A가 1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런 모양의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A가 1이면 1의 X승은 1이니까 상수함수 1이 돼요. 즉 Y는 1, fx는 1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연구할 성질이 없어요. 상수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제외시키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1은 아닌 걸로만 선택을 할게요. 0보다 큰 수 중에서. 자, 그럴 때 그런 수 A를 가지고 금방 얘기했던 이런 규칙을 만들 겁니다. A의 X승. 그럼 하나의 함수가 되겠죠? 이 규칙을 fx라고 주면 이것은 하나의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수 A죠? A를 밑수, 베이스, 밑수로 갖는 지수함수다. exponential function, 지수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A의 X승 모양을 가진 함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금방 이전에 우리가 2라는 수를 정의를 했는데 2라는 수가 2.7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수도 당연히 0보다 큰 수지요. 그리고 1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를 가지고도 이 수를 밑수로 갖는 지수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든 지수함수를 자연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자연지수함수. 그래서 자연지수함수라는 것은 2의 x승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함수라는 것은 A의 X승 이런 모양을 갖는 함수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 밑수를 2로 갖는 그런 지수함수는 특별하게 자연지수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0보다 큰 수 A에 대해서 우리가 A의 X승 이런 모양의 함수를 만들면 이 모양의 함수가 지수함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X라는 것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렇다면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가 커질 수 있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가 자연수일 때는 a의 x승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a를 x번 곱했다라는 뜻입니다.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 이런 뜻이에요. x번 곱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3승하고 얘기하면 2를 3번 곱한 거예요. 그럼 결과가 8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일 때는 x번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0일 수도 있겠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a의 x승은 a의 0승이 될 거고요. 이건 정의를 합니다. a의 0승은 1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한 거니까 0승은 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수로 넘어가 볼까요? 자연수와 0은 다뤘으니까 음의 정수가 남았어요. x가 음의 정수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수 n에 대해서 x를 마이너스 n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음의 정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럴 때 a의 x승, 즉 a의 마이너스 n승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 분의 1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즉 2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면 2의 4승분의 1 이렇게 해서 16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x가 정수일 때 정의가 됐으니까 이제 유리수로 넘어가겠습니다. x가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하면 유리수는 정수 분의 정수라는 것을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모에 정수가 있는데 정수에는 0도 있으니까 분모가 0이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닌 정수를 갖다 놓을 텐데 음의 정수도 있고 양의 정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부호는 분자에다가 둘게요. 그러면 분모는 자연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서 유리수는 자연수분의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x가 n분의 m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a의 x승 하는 것은 x를 n분의 m이라고 두었으니까 a의 n분의 m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 a의 m승에 여기 분자입니다. m승. a의 m승 계산할 수 있겠죠. 정수니까 앞에서 정의가 다 됐고요. 그것의 n제곱근을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3의 2분의 3승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2제곱근 3의 3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27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유리수일 때도 다 정의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실수 전체를 다룰 거니까 무리수만 남았네요. 그런데 x가 무리수라고 하면 그 무리수는 항상 그 유리수로 만들어진 수열, 그걸 Q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런 수열이 하나 존재해서 그 수열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어떤 무리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수열 QN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리수로 만들어진 수열. 자, 그렇다면 x가 무리수다 그러면 이런 수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QN이 x가 되는 그런 유리수로 만들어진 QN은 전부 유리수다 그런 뜻입니다. 유리수로 만들어진 수열 QN 이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열을 이용해서 A의 X승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A의 QN승을 만들어서 QN은 유리수니까 앞에서 정의가 된 거죠. QN승을 만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할 거예요. 자, 그러면 QN의 극한은 X라고 했으니까 A의 QN승 하는 것의 극한은 A의 X승이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무리수까지 전부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A의 X승을 처음에 시작할 때 A를 X번 곱한 거다라고부터 시작했죠. X가 자연수일 때부터 시작해서. 예, 그것처럼 그냥 이것이 실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A를 X번 곱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도 됩니다. 예, 사실은 그 자연수일 때 값을 쭉 점으로 찍어서 나열을 해놓고 그 사이에 있는 예, 정수,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확장돼서 연결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지수함수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A의 X승 하는 것은 A는 1이 아닌 걸로 선택을 했으니까 0보다 큰 수 중에 A는 1보다 크던지 작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1은 아닌 걸로, 1은 상수함수를 만드니까 우리가 제외시켰어요. 그렇다면 1보다 크거나 아니면 1보다 작거나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럴 때 A가 1보다 크다고 하면 A의 X승 하는 것은 X가 점점 증가해서 무한대 쪽으로 가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1보다 큰 수니까 곱할 때마다 점점 결과가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 함수 모양의 그래프를 가져요.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갖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 함수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당연히 A가 1보다 큰 수, 0보다 큰 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곱해도 0보다 크게 나오겠죠. 그렇죠? 해서 A의 X승을 계산하면 그 함수 값은 항상 0보다 큰 값이 됩니다. 예,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0보다 큰 값이니까 X축 위에 그래프가 있겠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반대로 예, A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1보다 작은 수는 반복해서 곱할 때마다 결과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무한히 곱해 나가게 되면 점점 작아져서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렇죠? 예, 0보다 큰 수니까 0보다 작을 수도 없고 0이 될 수도 없어요. 값은 0보다 큽니다. 하지만 0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 그래서 감소함수 모양을 가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가면 점점 값이 0으로 가니까 그래프는 x축으로 다가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x축으로 점점 접근한다라는 뜻으로 이 x축, 이것도 하나의 직선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라는 직선이 있지요. 예, 그럴 때 y는 0이라는 이 직선이 이 함수의 점근선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점근선은 x축하고 평행인 직선이 점근선이 되는 경우는 전부 수평 점근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그래서 x축이 이 함수의 그래프의 수평 점근선이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간단하게 지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하고 B는 둘 다 0보다 큰 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X하고 Y는 그냥 우리가 선택한 임의의 실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A의 X 플러스 Y승은 우리 X 플러스 Y가 어떤 실수겠지만 그냥 큰 개념으로 A를 X 플러스 Y번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A가 X 플러스 Y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A가 X번 곱해진 것하고 A가 Y번 곱해진 것하고 두 개를 곱하면 X 플러스 Y번 곱해져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기억해 두시고요. A의 X 플러스 Y승은 A의 X승, A의 Y승 곱한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A의 X 마이너스 Y승은 A의 X승을 A의 Y승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분자에 a가 x번 곱해져 있고 분모에 a가 y번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분자에서 y번 제하고 나면 x번이 있었으니까 x-y번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당연히 음수가 되는 경우다 그러면 분의 1이니까 분의 1을 사용하면 똑같은 이론이 성립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은 a의 x-y승은 a의 y승분의 a의 x승이다. 예,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세 번째, a의 x승의 y승은 즉 a가 x번 곱해져 있는 것을 통째로 하나의 무리로 생각해서 그 무리를 다시 y번 곱해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번 있는 것이 y번 있으니까 전체는 a가 x 곱하기 y번 있겠죠. 해서 a의 x승의 y승은 그냥 곱하면 됩니다. a의 x, y승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A, B는 둘 다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가정이 있어야 네 번째 성질이 성립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미수로 사용하는 수는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지수함수를 다룰 때는 특별하게 다시 반복해서 A도 B도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겠어요. 강조하지 않아도 둘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A, B를 X번 곱하면 이 안에는 A, B가 X번이 있으니까 A도 X번, B도 X번 이렇게 있겠죠. 해서 A의 X승, B의 X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지수함수는 이런 성질을 가져요. 예, 이 네 가지 성질을 지수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가지고 잠깐 교재에 있는 예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함수 y는 3-2의 x승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결정해라 그랬습니다. 자, y라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과 같다라는 건데 여기 변수가 작용하는 것은 2의 x승밖에 없죠. 3은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식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전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의 x승을 먼저 그려볼까요? 당연히 2는 1보다 커요. 그렇다면 2의 x승은 증가함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0승은 1이라고 정의했으니까 y절편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의 x승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2의 x승은 2의 x승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 y절편은 1이었는데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의 x승은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걸 살펴보면 이 x축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그래프가 가까이 가는 점근선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x축의 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y는 0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3을 더했으니까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3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점근선 y는 0은 y는 3이란 직선으로 평행이동하겠죠. 이게 점근선이 될 거고요. 수평 점근선. 그렇죠? 그리고 y절편 마이너스 1은 3을 더해주면 절편이 2가 되겠죠.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그래프가 y는 3-2의 x승의 그래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럼 정의역과 치역은 그래프에서도 바로 볼 수 있어요.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움직일 수 있죠.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이 됩니다. 치역은 이 함수의 함수값이 다 모였을 때 생기는 집합이에요. 함수값 전체의 집합. 근데 함수값은 3을 넘어갈 수 없죠. 3보다 작은 값은 다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3보다 작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죠. 이것을 기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y는 3-2의 x승, 이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the set of real numbers, the set of all real numbers, 이렇게 해서 예, 실수 전체의 집합, real number라는 뜻으로 대문자로 R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R이라고 쓰고 이게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간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해서 구간으로 표시했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 이렇게 쓰시고 열린 괄호를 쓰시면 돼요. parenthesis, 열린 괄호. 예, 이 경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열린 괄호는.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간으로 쓰면 열린 괄호 쓰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기호를 쓰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뜻으로 대문자로 R.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다.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치역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래프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2의 x승이 0보다 크니까, 그렇죠? 3에서 0보다 큰 값을 빼주면 3보단 작아요. 그래서 3보다 작은 값은 다 나올 수 있죠. 3보다 작은 수 전체의 집합하는 것을 구간으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보다 작은 곳까지,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예, 예제 5번 볼까요? y가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1이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라 그랬어요. 예, 조금 전 예제와 같은 방식이지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미수로 사용한 e라는 수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어요. e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값을 계산하면 2.7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2.7 얼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보다 큰 수입니다. 그렇다면 2가 1보다 큰 수니까 이 역수는 2분의 1은 1보다 작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사용한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x승, 조금 전에 여기가 음수가 되는 경우를 얘기했었죠. 마이너스 x승 하는 것은 마이너스 1하고 x를 곱한 것이 승수로 올라가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에 x승을 한 거고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x승을 한 거죠. 그런데 2분의 1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래프 설명할 때처럼 감소함수다라고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승에 2분의 1 곱해도 감소함수가 될 테니까 2분의 1, 2의 마이너스 x승은 이렇게 감소함수 그래프를 가져요. 그렇죠? x가 0이면 0승, 0승은 1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앞에 2분의 1을 곱하면 y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은 여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마이너스 1을 뺀 것이 y의 값이니까 이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아래쪽으로 1만큼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수평점근선이 있죠? 이건 y는 0이죠? 그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수평점근선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1. 그렇죠? 예, 수평점근선도 따라서 내려가면 되고요. 절편도 2분의 1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y절편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움직여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란 뜻으로 r이라고 써도 되고 구간으로 표시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다 라고 써도 되고 어려운 거 없죠? 치역은 이 함수 값입니다. 이 마이너스 1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가까이 갈 수는 있어도.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쪽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 그것을 구간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예,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1장 4절 지수함수 부분은 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얘기, 이제 1장 5절 역함수와 로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역함수라는 것을 정의하기 전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걸 먼저 간단하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1대1 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x의 값이 y의 값에 1대1로 대응되어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서로 다른 값은 서로 다른 값으로 대응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정의역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을 하면 그것이 주어진 함수의 규칙에 의해서 옮겨간 함수값을 비교해봐도 서로 다른 값으로 함수값이 정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기호로 써볼게요. 정의역 안에서 서로 다른 수 x1하고 x2를 선택을 했어요. 서로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f가 옮겨놓은 함수값 x1이 옮겨간 fx1하고 x2가 옮겨간 fx2 이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값을 다른 값으로 대응시켜주는 그 규칙을 1대1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선은 1대1 함수 얘기를 했으니까 1대1 함수가 되나 안 되나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볼게요. fx가 x의 3승이다. 이 함수가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규칙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수를 선택하고 그것의 함수값을 계산해서 그것이 다른가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x1과 x2가 다르다고 하면 함수값은 그것을 3승에서 보내는 것이 함수값이니까 x1의 3승과 x2의 3승이 서로 다른가를 체크하면 되겠죠. 하지만 x1, x2가 다르니까 당연히 x1 3승하고 x2의 3승하고는 홀수승,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는 1대1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 그래프를 그려보면 x의 3승의 그래프는 x가 0일 때는 3승의 또 0이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3차 곡선이 생기죠. fx를 y라고 놓으면 y는 f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3차 곡선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곡선의 특징을 보면 f 안에 있는 이 정의역에 있는 x라는 이 값에 부호를 바꿔주면 함수값도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함수의 특징은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보듯이 원점의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미분적분할 때도 이런 이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점의 대칭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3승은 1대1 함수가 되고요. 하지만 두 번째 예제, fx를 x제곱이라고 두고 이것이 1대1 함수인가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x제곱, 짝수승이지요. 조금 이따 그래프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1과 마이너스 1, 이 정의역 안에 있는 두 개의 수를 서로 다른 걸로 선택을 해봤어요. 하지만 함수값을 비교하면 f1도 1의 제곱 1이지요. 마이너스 1이 옮겨간 f-1도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지요.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f1하고 f-1이 같지요. 1과 마이너스 1은 다른 수인데 그 함수값을 보니까 같아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1대1 함수의 규칙을 만족하지 않지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 생겨요. y는 x제곱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함수는 f의 정의역에 있는 x의 부호를 바꿔주면 안 바꾼 것하고 같아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분 펑션, 우함수. 우함수의 특징은 여기 그래프를 보듯이 y축의 대칭이에요. 그래서 y축 대칭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수업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그 질문을 받을 텐데 질문이 혹시 있으면 마지막 부분에 이따 끝나고 음소거 개인적으로 해제하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이제 1대1 함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1대1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역함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f라는 함수가 정의역은 a고 공변역은 b가 되는, a에서 b로 가는,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으로 가는 그런 규칙, 그 규칙이 함수가 되면 이 함수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때 이 함수에 대해서 fx가 y다라는 것하고 f 인버스 y가 x다라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함수, 역시 1대1 함수일 거예요. 그 1대1 함수 f 인버스, 그러면 이 함수는 규칙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b에서 a로 가는 함수로 만들어집니다. 이 f 인버스라는 함수를 우리 f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 표기하듯이 표기를 하고 읽을 때에는 f 인버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d inverse of f,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f의 역함수다라는 뜻이에요. f 인버스 이렇게만 간단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함수 f 인버스를 원래 주어져 있던 f라는 함수의 역함수다, 인버스 펑션, 역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규칙을 보세요. f라는 함수가 x를 y에 대응시킨다라는 의미가 바로 fx는 y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f 인버스라는 함수를 보면 y를 x로 대응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을 바꿔준 거죠. 즉 f라는 함수가 변수 x를 y로 보내준다면 f 인버스라는 함수는 y를 x로 보내주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즉 되돌려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규칙을 거꾸로 해주는 거죠. 그런 뜻으로 인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함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를 하나 주고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fx가 x의 3승 플러스 2다. 역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역함수를 구할 때 이 fx를 y라고 두고 그러면 생기는 새로운 식 y는 x의 3승 플러스 2,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x에 대해서 풀면 돼요. 그것이 역함수의 규칙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fx를 y로 두고 전체식을 x로 푼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풀어볼까요? x로 풀어야 되니까 우선 x의 3승을 남기고 2항을 해주면 x의 3승은 y-2. 그렇죠? 그러면 x의 3승이 이 값이니까 당연히 양쪽에다가 3분의 1승을 해주면 아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왼쪽은 x가 되고 오른쪽은 3분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x는 y-2의 3분의 1승. 3분의 1승은 아까 그 표기법에 의해서 세제곱근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제곱근 y-2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3분의 1승으로 쓰나 세제곱근 이렇게 쓰나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풀었어요. x는 세제곱근 y-2지요. 그러면 이게 규칙이니까 여기는 y를 여기는 x로 대응시키는 규칙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를 그냥 x라고 바꿔주고 종속변수를 y라고 바꿔주면 이제 역함수의 규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역함수 y를 f 인버스 x라고 표기를 한다면 f 인버스는 세제곱근 x-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제 4번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풀었어요. 이렇게 푸는 것을 대수적으로 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제처럼 대수적으로 푸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y가 2x 플러스 코사인 x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x로 이 식을 대수적으로 푸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식을 대수적으로 풀어가지고 이 식이 얘기하는 y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기는 대수적으로 풀 수 없다. 대수적으로 풀 수 없다. 이렇게 대수적으로 풀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그때 우리는 이 역함수의 도함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역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그 공식을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역함수를 구해서 그걸 미분해서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함수를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원래 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 역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규칙이 있어요. 예, 그건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역함수를 구해라라고 문제를 준다면 주어진 함수값을 y라고 두고 그 식을 x로 푼다. 그리고 x하고 y를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새로운 규칙이 하나 생긴다. 그게 역함수의 규칙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역함수를 구해볼 수도 있고, 예, 대수적으로는 구할 수 없을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알았는데, 어쨌든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그릴 건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역함수는 규칙을 바꿔주는 거다라고 했었죠. f라는 함수가 x를 y로 보내준다면 이 규칙을 거꾸로 해서 y를 x로 보내주는 이 규칙을 f 인버스라고 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f가 x를 y로 보낸다. 즉 fx가 y다라는 뜻은 함수 f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함수가 x를 y로 보낸다라는 거니까 그 함수의 그래프 위에는 x, y라는 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f의 그래프 위에는 x, y가 있어요. 그래야 x를 f가 y로 보내줘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역함수는 규칙을 거꾸로 해주는 거니까 fx가 y다라는 것은 f 인버스 y가 x다라는 것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그게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규칙은 f의 역함수는 y를 x로 보낸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f의 역함수가 y를 x로 보낸다면 f의 역함수의 그래프, 그 그래프 위에는 y를 x로 보내야 되니까 y, x라는 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f의 그래프 위에 x, y라는 점이 있다면 f의 인버스의 그래프 위에는 x좌표, y좌표를 바꾼 y, x라는 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x, y라는 점하고 y, x라는 점은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x좌표, y좌표가 이 두 점의 좌표를 보면 서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점의 관계는 직선 y하고 x가 같다라는 의미의 직선, y는 x라는 이 직선의 대칭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f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 위에 있는 점을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f 인버스 위에 올라가니까 f 인버스의 그래프 전체라는 것은 f의 그래프에 있는 점 전체를 하나씩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f와 f 인버스의 그래프는 전체가 y는 x란 직선에 대칭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xy 평면이 있어요. y는 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가게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때 f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f 인버스는 이 위에서 점을 잡아서 이 점을 이렇게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돼요. 이 거리하고 같게 놓으면 대칭 이동이 되죠. 예,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때 이 그래프가 f 인버스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조금 전에 배웠던 지수함수가 있었어요. 그 지수함수를 보니까 a의 x승 하는 모양인데 a의 x승이라는 모양의 함수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그렇죠?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그래서 어떤 경우든 둘 다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예요.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둘 다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니까 당연히 역함수를 가져요. 그렇죠? 예, 해서 그 역함수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 역함수를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로그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함수는 fx가 a의 x승 이렇게 주어진 함수죠. 얘기 안 해도 a라는 것은 이 지수함수의 미수로 사용했으니까 0보다는 큰 수고 그중에 1은 제외시키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둘 다 a가 1보다 크든지 작든지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있는데 이걸 fx라고 하면 그 역함수는 f 인버스 x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 표기법을 a의 x승의 역함수를 이렇게 쓰고 읽을 때에는 로그 a의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log라고 쓴 것은 로그 함수라는 뜻입니다. 로거리즘, 로그 함수, 로거리즘 해서 log까지만 쓴 거예요. 그리고 미수는 이 선에서 반칸 내려서 반칸 내려서 a라고 조그맣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 x는 로그하고 같은 선에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읽을 때는 로그 a의 x.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로그 a의 x라는 함수와 a의 x승이라는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그리고 이 로그 a의 x라는 이 함수, 이것을 역시 a를 미수로 갖는 로그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a를 미수로 갖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a를 미수로 갖는 로그 함수다. 그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역시 지수함수의 미수가 2라는 수가 될 수도 있어요. a가 2가 되면 우리는 그 지수함수를 자연 지수함수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있을 테니까 그 자연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있겠죠. 즉 의미는 미수 a가 2가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x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의미를 이 기호로 사용하진 않아요. 이것은 로그 함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잠깐 사용되다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이런 기호는 폐기했습니다. 해서 로그 2의 x라는 의미를 이런 의미를 가진 함수를 이런 기호로 대신 써요. lnx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L 하는 것은 로거리즘이란 뜻이고요. N은 내추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로거리즘, 즉 자연 로그 함수라는 뜻이에요. 해서 읽으실 때는 그냥 lnx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보통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얘기하는 로그는 자연 로그예요. 그래서 그냥 로그 이렇게 쓰면 자연 로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에는 이렇게 쓰면 상용 로그, 미수가 10이 되는 로그 10의 x, 이런 로그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우리 미적분학에서는 이렇게 log라고만 쓰면 미수 없이 사용하면 그냥 lnx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해서 그냥 로그라고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y는 로그 x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y는 lnx 또는 y는 로그 x 이것을 자연 로그 함수라고 한다. 이것은 2의 x승의 역함수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모두 한번 살펴볼게요. y가 로그 a의 x다라는 것은 a의 y승이 x다라는 의미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마찬가지 y가 lnx다라는 것은 여기 미수를 2라고 생각하면 2의 y승이 x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y는 로그 x라고 되어 있는 것을 x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x로 풀어서 x는 2의 y승 하고 쓰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 y가 로그 a의 x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x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x는 a의 y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a의 x승의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로그 a의 x라는 것의 그래프는 금방 역함수에서 얘기했듯이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해 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a가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a가 1보다 클 때 a의 x승은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죠. 여기 검은색으로 쓴. 그렇죠? 그렇다면 y는 x란 직선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입니다. 이것에 이 a의 x승 그래프를 대칭 이동해 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생겨요. 그렇죠? 해서 로그 a의 x승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a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 그래프를 다 알고 있어요. a가 1보다 작을 때에는 a의 x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a의 x승, a가 1보다 작을 때 a는 0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작다라고만 하면 당연히 0보다 큰 겁니다. 0과 1 사이에 있다. 예,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의 그래프는 색깔을 바꿔볼게요. 로그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걸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 a의 x 그래프가 a가 1보다 작을 땐 이렇게 생겼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 지수 법칙이 있었듯이 로그도 법칙이 있어요. 그 로그 법칙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로그 a의 xy, 로그 안에 이 변수가 어떤 두 값을 곱한 모양이다. 이러면 각각의 로그를 더하면 됩니다. 지수 법칙을 역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연습해 보시고요. 로그 a의 xy는 여기가 곱이면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 이걸 더한 것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나눗셈으로 표현됐다면 로그로 이렇게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분자에 대한 로그에서 분모에 대한 로그를 빼주면 됩니다. 즉 로그 마이너스 로그를 한꺼번에 표현하려면 로그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어렵지 않죠? 로그 플러스 로그는 이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로그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어렵지 않죠? 이런 법칙을 로그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로그 안의 변수가 무엇인가의 몇 승하고 이렇게 파워, 멱으로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이 멱은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a의 x의 r승은 r이 나가서 곱해져서 r 로그 a의 x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또 연습을 해볼게요. 예제 7번 볼까요? lnx가 5다. 그럼 x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바로 바꾸면 되죠. 미수가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x는 2의 5승. 바로 표현이 됐죠?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2의 5승이다. 바로 단답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예제 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방정식 2의 5-3x승이 10이다. 이걸 풀어라 그랬어요. 즉 x가 얼마인지 표현해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역시 미수가 2인 자연지수함수로 표현됐으니까 ln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바꾸면 여기 파워 5-3x는 ln 이쪽에 있는 값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3x가 ln 10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x를 구하려면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3x는 5-로그 10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x를 구할 거니까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x는 3분의 1 곱하기 5-로그 10이다. 이렇게 x의 값을 구해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 예제에서 보듯이 지수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로그를 취하시면 됩니다.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마찬가지로 로그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지수 함수로 표현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9번 볼까요? 로그 법칙을 이용해서 ln 3x 플러스 1분의 x제곱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2 이것을
간단하게 전개해봐라. 예, 보기 좋게, 계산하기 편하게 전개해봐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로그 안에 분모분의 분자 이런 모양이 있고 분자는 무엇과 무엇을 곱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즉 곱과 나눗셈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앞에 로그가 있으니까 곱은 덧셈으로, 예, 나눗셈은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로그 법칙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ln 3x 플러스 1분의 x제곱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2는 분모분의 분자를 먼저 쓰겠습니다. 로그 분자 마이너스 로그 분모.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근데 로그 분자를 보니까 다시 로그 안에 x제곱과 루트 x제곱 플러스 2가 곱해져 있어요. 곱은 덧셈으로 해서 로그 x제곱과 로그 루트 x제곱 플러스 2를 더하면 된다. 다 됐죠? 예, 이제 전개는 다 됐는데 안쪽에 승수가 있네요. 그렇죠? 여긴 제곱, 예, 그리고 여긴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는 2분의 1승입니다. 둘 다 승수가 있어요. 승수는 로그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서 곱해줄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2가 나가 곱해지면 이쪽은 2 로그 x. 그렇죠? 이쪽은 2분의 1이 나가서 곱해지니까 2분의 1 로그 x제곱 플러스 2. 다 됐죠? 이건 승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로그 3x 플러스 1이다. 쉽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로그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프도 봤고, 예, 로그 법칙도 봤습니다. 예, 연습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예, 역삼각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역함수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삼각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역삼각함수, 예, 인버스 트리고노메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를 텐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그리고 텐전트, 그리고 시컨트, 코시컨트, 코텐전트. 그렇죠? 6개 함수를 삼각함수라고 하는데 그 6개 삼각함수는 전부 주기함수예요. 그렇죠?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오고 텐전트는 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와요. 그렇죠? 같은 값으로 되돌아오는 주기함수다라는 것은 당연히 함수값이 같은 게 있다라는 건데 독립변수가 다르더라도 같은 값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1대1 함수에 적용하면 1대1 함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 범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 각각의 6개의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예, 그럴 때 전체 범위에서 역함수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역함수를 전체 범위에서 생각할 수 없는데 삼각함수의 역함수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을 할 텐데, 예,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범위를 선택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범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생각해 봅니다. 6개의 삼각함수 모두 1대1 대응이 되는 구간은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무수히 많은 구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중에 어떤 구간을 선택해야 되냐 하는 고민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역삼각함수를 얘기할 때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된 각각의 역삼각함수의 치역들을 주치라고 불러요. 예, 주된 값이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약속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역삼각함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6개 삼각함수가 있으니까 역함수도 6개를 다룰 수 있을 텐데 우리는 3가지 함수에 대해서만 다뤄보겠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주치가 어딘지만 알면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해서 필요하면 각자에게 맡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룰 것은 3개만 다뤄볼 텐데 사인 x, 코사인 x, 텐전트 x 이렇게 3개 많이 쓰는 세 삼각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인 x의 역함수. 사인 x는 전체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1대1 대응 되는 범위를 선택을 할 텐데 너무 작게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인 x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다 나오되 값은 딱 한 번씩만 나오는 그런 범위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약속된 범위가 이건 약속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이렇게 약속된 범위예요. 그래서 그 역함수의 주치로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우리 sin x의 그래프를 알지요.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을 가지고 이것과 비교해서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1 되는 부분이 2분의 파이입니다. 반대쪽은 sin x도 기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직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선택을 해보면 sin 2분의 파이는 1이고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sin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전체 값에서 sin의 값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딱 한 번씩만 나왔어요. 1대1 대응이 되죠. 그렇죠? 해서 sin x의 역함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범위에서만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역함수,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범위의 sin x의 역함수, 그것을 이렇게 씁니다. sin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쓰는 sin x 앞에다가 arc라고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건 이렇게 쓰건 둘 다 arcsin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arcsin x, arcsin x. 어렵지 않죠? 이렇게 써도 arcsin x, 이렇게 써도 arcsin x.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역함수를 arcsin x라고 한다. 됐죠? 그렇다면 당연히 arcsin x는 이 주어진 sin x의 정의역과 치역을 서로 맞바꾼 것이 정의역과 치역이 되니까 arcsin x의 치역이, 즉 sin x의 정의역,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됐죠. 그러니까 arcsin x라는 값을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을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상인 값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2분의 파이 이하인 값을 주셔야 돼요.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주셔야지 파이라든가 이쪽에 마이너스 파이라든가 이 범위를 벗어난 그런 값을 주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했을 때 사인 규칙에 의해서 이 값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밖에 있는 값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겠죠. 당연히 arcsin x의 그래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sin x의 그래프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y는 x란 직선 위에 있고요. 원점 지나가고요. 이쪽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값은 1일 거고 이 값은 2분의 파이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arcsin x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sin x의 치역, arcsin x의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의 정의역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sin이라는 값을 기본 각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rcsin 2분의 루트 3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값을 y라고 해볼까요? sin의 역함수가 2분의 루트 3을 y로 보낸다라는 뜻이니까 sin이라는 함수는 거꾸로 y를 2분의 루트 3으로 보내줘야 되죠. 즉 sin y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y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제한된 범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안에서 어떤 값이 sin에 의해서 2분의 루트 3으로 대응되냐라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1대1 대응되는 범위에서 찾았으니까 딱 하나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arcsin 2분의 루트 3은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바깥쪽에 있는 값을 쓰면 안 됩니다. 2파이가 죽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2파이를 더해도 그 sin 값은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역삼각 함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범위 안에 있는 값만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만 선택을 한다. 어렵지 않죠? 여기 3분의 파이라고 쓴 것은 단위가 레디안. 단위를 쓸 때는 RAD까지만 쓰고요. 우리말로는 호도라고 합니다. 호도. 도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디그리, 도.
이 관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360도를 2파이라는 수로 이렇게 같다고 놓은 거예요. 이런 규칙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도라는 것은 360분의 2파이, 즉 180분의 파이 레디안이 되는 거고요. 1레디안 하는 것은 1이라는 수는 몇 도, 도로 표시하면 몇 도하고 똑같으냐? 2파이로 나눠주면 파이분의 180도하고 같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보통 레디안을 쓸 텐데 필요에 따라서는 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도로 표시하면 60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코사인 x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x도 1대1 대응 되는 범위를 선택해서 그 범위에서만 역함수를 얘기하고요. 그 약속된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고요. 그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 함수의 역함수, 이 범위에서 코사인 x라는 함수의 역함수, 이것을 아크 코사인 또는 이렇게 써서 아크 코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크 코사인 x 이렇게 써도 아크 코사인 x.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아크 코사인 x는 이 코사인의 정의역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를 아크 코사인 x의 주치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앞에서 악사인 x의 주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라는 걸 봤어요. 아크 코사인 x의 주치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는 0부터 파이까지만 우리가 딱 잘라내면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고 코사인 0은 1이고 그렇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이 함수가 이게 바로 코사인 x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y는 x란 직선에다가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y는 x란 직선에 이 코사인의 그래프를 대칭 이동하면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그대로 이 점에 있을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대칭 이동되겠죠. 그렇죠?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을 x축에 수직 떨어뜨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아크 코사인 x는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아크 코사인 x. 아크 코사인 x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치역은 0부터 파이까지고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값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아크 코사인 2분의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역시 코사인의 역함수가 2분의 1을 y로 보내주는 거니까 코사인은 y를 2분의 1로 보내야 된다. 즉 코사인 y는 2분의 1이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있는 y는 약속된 범위 0부터 파이까지 이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것은 1대1 대응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크 코사인 2분의 1은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텐전트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역시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할 거고요. 그 약속된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곳이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에서는 코사인이 0이 되니까 텐전트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니까 분모가 0 되면 값이 없죠. 그래서 이 양쪽 끝점은 빠져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나머지는 사인, 그 역함수 악사인 얘기할 때의 그 범위하고 같아요. 양쪽 끝점만 없는 게 달라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럴 때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 텐전트 x의 이 범위에서의 역함수 그것을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아크 텐전트 x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렇다면 아크 텐전트 x의 주치, 즉 치역, 그 값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단 크고 2분의 파이보단 작아야 되겠죠. 이 범위가 된다. 이것이 아크 텐전트 x의 주치다.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이 값은 항상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밖에 있는 값을 선택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또 값도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크 텐전트 3분의 루트 3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값을 y라고 하면
텐전트의 역함수가 3분의 루트 3을 y로 보낸다 그런 뜻이니까 텐전트는 y를 3분의 루트 3으로 보내줘요. 그렇죠? 그걸 표기하면 텐전트 y가 3분의 루트 3이다 그런 뜻인데 여기 약속된 범위 안에서 y를 찾아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렇죠? 이 범위에서 찾아내면 그 y는 6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죠. 텐전트 6분의 파이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려주면 이렇게 텐전트는 이렇게 여기 y는 x란 직선이 있습니다. 이 y는 x란 직선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이것에 대칭 이동할 수 있겠죠. 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서는 x보다는 텐전트 x가 더 커요. 이렇게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 x가 2분의 파이다라는 이 수직인 이 직선은 텐전트 x라는 이 함수의 수직 점근선이 돼요. 수평 점근선, 수직 점근선 하는 개념은 뒤에서 배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접근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역시 기함수예요. 해서 원점에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이쪽은 x보다 작은 값을 취해요. 텐전트 x가.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텐전트 x의 그래프. 자, 그렇다면 이것을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색깔을 또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아크 텐전트의 그래프는 이쪽은 y는 x 아래쪽에, 그렇죠? 이쪽은 y는 x 위쪽에 원점을 지나가고, 그런데 오른쪽 왼쪽에 수직 점근선이 있었으니까 이 역함수는 위쪽 아래쪽에 수평 점근선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오른쪽이 2분의 파이니까 대칭 이동한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값이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 왼쪽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으니까 아래에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아크 텐전트 x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세요. 아크 텐전트 x의 그래프를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접근하고 있나요? 2분의 파이로 접근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갈 거니까 우리 이 오른쪽 부분을 이 뒤에서 이제 극한을 배울 거예요. 화요일 수업 되면 극한을 배우실 텐데 우선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극한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크 텐전트 x는 2분의 파이다. 이런 극한을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쪽으로 접근하죠. 그렇죠? 여기 역시 수평 점근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아크 텐전트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크 텐전트 x의 그래프를 여기서 그려봤으니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런 두 개의 극한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극한은 뒤에 가서 미분 적분할 때 사용할 겁니다. 해서 이 극한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할 테마는 다 얘기를 했고요. 이걸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3번 보겠습니다. 악사인 2분의 1과 텐전트 악사인 3분의 1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악사인 2분의 1부터 볼까요? 아까 했던 식으로 그냥 단일한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악사인 2분의 1을 y라고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변수와 이 종속 변수를 바꿔서 역함수로 대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인의 역함수가 2분의 1을 y로 보내는 거니까 사인은 y를 2분의 1로 보낸다. 그래서 사인 y는 2분의 1이다. 그렇죠? 하지만 y라는 값은 악사인 x의 주치, 즉 사인 x의 정의역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악사인 2분의 1은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이 범위에서 찾으면 하나밖에 없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찾아봤고요. 두 번째 거. 이렇게 텐전트 악사인 3분의 1을 구해라. 바깥쪽의 함수가 삼각함수, 안쪽의 함수가 역삼각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값을 계산할 때는 항상 안쪽에 있는 역삼각 함수를
다른 변수로 치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악사인 3분의 1을 알파라는 값으로 치환해 볼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지요?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라는 이 상황을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는 각을 이렇게 1사분면에 놓을게요. 하지만 알파라는 각이 다른 범위로 넘어가더라도 이게 다 성립합니다. 예, 그래서 대표로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인이라는 값은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분의 높이가 바로 사인입니다. 그렇죠? 그 값이 3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분모에 있는 3을 빗변의 길이로 선택을 하고 분자에 있는 1을 우리가 높이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b만 맞으면 다 똑같은 값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빗변을 3으로 주고 높이를 1로 주면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밑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 더하면 빗변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밑변이라는 것은 이 빗변의 제곱에서 이 높이의 제곱을 빼고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럼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8이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8.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밑변은 루트 8이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값은 텐전트 악사인 3분의 1인데 악사인 3분의 1을 알파라고 치환을 했던 값이었으니까 이걸 알파라고 두었을 때는 우리가 구하는 값은 텐전트 알파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텐전트 알파를 이 그림에서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텐전트 알파라는 것은 텐전트는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변은 루트 8이고 높이는 1이니까 루트 8분의 1. 이 값이 바로 텐전트 알파의 값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구하려는 텐전트 악사인 3분의 1이 루트 8분의 1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자, 같은 방식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번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4번 보세요. 코사인 아크 텐전트 x를 구해라. 금방 설명을 했죠. 안쪽에 있는 역삼각 함수를 치환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크 텐전트 x를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텐전트 알파가 x란 뜻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해결할 거예요. 알파라는 각을 역시 1사분면에 대표로 하나 주고 그래도 각이 바뀌어도 다 성립합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려봤어요. 그렇다면 텐전트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였어요. 근데 밑변분의 높이라는 값이 x가 돼야 되니까 x를 1분의 x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1을 밑변의 길이로 주고 x를 높이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 밑변이 1이고 높이가 x인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은 밑변 높이 제곱 제곱해서 더하면 빗변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루트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그렇죠? 해서 빗변은 루트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1의 제곱 1이고요. x제곱 해서 더하면 1 플러스 x제곱 해서 루트 c였으니까 빗변의 길이가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할 값은 여기 있어요. 코사인 아크 텐전트 x. 아크 텐전트 x를 알파라고 뒀으니까 이 그림상에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값은 코사인 알파가 되죠. 그렇죠? 그럼 코사인은 우리가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그렇죠? 해서 빗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한 루트 1 플러스 x제곱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변, 여기 주어진 대로 설정한 대로 1을 갖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코사인 알파는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즉 우리가 구하려는 이 값, 코사인 아크 텐전트 x라는 값은 이것은 뒤쪽에서 응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이 값은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제 수업은 화요일은 이제 최영준 교수님께서 하시고요. 목요일 수업은 또 이제 제가 하는데 다음 주 제 수업, 목요일 수업, 그 목요일 수업은 이제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강의실로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쳤고요.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음소거된 것을 개인적으로 해제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1, 2, 3절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도에 없는 부분이 있지요. 교재에. 그 우리 진도에 없는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도 제외돼요. 예, 그래서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예,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또는 퀴즈, 과제 이런 것들은 예, 우리 진도에 있는 부분 안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나요? 예, 질문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예, 바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어요.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예,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하는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테니까 강의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